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어느덧 5월 중순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예. 우리 저번 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우리 캐스터 식구들 어버이날 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특별한 선물들 좀 해드렸나요? 저는 이번에 엄마 드리려고 직접 밤에 꽃시장 가서 카네이션을 하나를 사가지고요. 직접? 네, 꽃다발도 오. 만들고 또 이렇게 용돈도 같이 꽂아서 드리고. 요즘에 윤선 그랬어요. 캐스터가 일이 많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부모님을 더 사랑해드렸네요. 네. 그래도 그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일찍 일어났겠네요. 그죠? 12시에부터 시작이어가지고요. 밤 새서 갔어요. 정성이 그렇죠. 대단하다. 밤에 원래 그 시간에 많이 놀던 시간이니까. 놀다가 간 거죠. 일어나는 거는 뭐 걱정 없구나. 네. 저는요, 사실 저희 시댁 어른들께는 음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음식을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식을 또 한 상차를 해드렸어요. 어떤 음식 해드렸나요? 부모님이 밀푀유 놀라셨겠다. 나베. 밀푀유나베 맛있었겠다. 되게 만들기 쉬워요. 쉬운데 되게 맛있는 거 해드렸어요. 너무 의미 있게 보냈네요. 네. 놀라셨겠는데 맛은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요리하고 있는 거 사진 찍으시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처음 보신 그거 거예요. 사진 한번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추해요. 쌩얼이거든요. 기특하셨나 보다. 또 저는 어머니께서 선물을 다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다 정해 놓아서. 어떤 걸로? 네, 제가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라고 했더니 질문이 끝나기 전에 뭐냐면 이미 내가 지금 봐놓은 게 있는데 계좌번호가 뭐 신한은행 다다다다다 어머니 이렇게. 되게 현실적이시구나. 네, 그래서 선물 사드리고 저녁 함께 먹고 또 선물해드리고. 드리고. 네. 이야. 저는 사실 오늘 유독 작아 보여요. 네, 저도 좀 바쁘지만 네. 저희 어머님도 바쁘셔가지고 스케줄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해서 뒤늦게. 네, 제가 왜냐면 자취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만나서 좀 시간 늦었지만 더 알찬 시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어버이날 전에 어떤 선물 해드려야 되나 네.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 검색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해봤죠, 해봤죠. 기본적으로 저도 많이 했던 게 이제 현금. 저희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뭐 없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현금이었고 2위가 그 편지. 손편지. 네, 편지였고 3위가 그거였어요. 관광, 효도관광. 효도관광. 근데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 이미 지나기는 했지만 네. 앞으로 또 계속 평생 동안 어버이날 그럼요. 챙겨드려야 매년 오니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좀 요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이제? 오늘 이거는요, 딱 보시면 아. 얘들아, 이건 정말 제발 좀 하지 마 이런 건데 피해야 되는 것들. 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탑3. 자, 3부터 갈게요. 넘버 3. 이게 피해야 될 것. 아, 뭔가 받기 싫어하시는 짧은데? 선물. 네, 뭘까 궁금한데요? 짧아요? 돈? 빠밤. 현, 이거 1위였잖아요. 갖고 싶은 일인데? 저희 어머니는 3위로 선택할. 이게 왜 왜 그러지? 현금이 1위냐면요. 네. 그냥 너무 성의 없이 봉투에다가 아, 그쵸, 그쵸. 돈만 띡 담아가지고 주면은 네. 그건 아니죠. 돈만- 성의 없이 돈만 드리는 거는 네.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제 생각인데 네. 아마 적었을 거예요. 연장 안 됐을 거예요. 얇은 아니, 봉지였네. 얇았구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현금 봉투에 넣어드렸더니 편지 없다고 안 받아 그런 적 있어요. 얼른 갖다 편지 써서 드리고. 아니지, 돈을 더 채웠어요. 돈도. 아니 그래도 이건 내가 볼 때 제가- 의미는 무조건 현금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성의가 없으면 사실 그쵸, 현금도 그쵸, 안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빙고. 두 번째 거 볼까요? 빠밤. 작동법이 까다로운 전자기기. 맞아요. 근데 어머니들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요즘 이런 전자기기 그래. 사다 드리면 괜히 보물단. 아 요새 스마트하지만 보물단지. 보물단지? 보물단지. 보물단지. 맞아요. 요새 스마트하지만 사실은 부모님한테는 이게 스마트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 네. 오히려 그죠? 적동법도 쉽고 뭔가 글씨도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1위 한번 볼까요? 1위는 빠밤. 빠밤. 한송이 카네이션. 아, 이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꽃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편지도 없이 네. 돈봉투도 없이 그냥 맞아요. 이렇게 달랑. 우리 윤수영 캐스터처럼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해주는 해야죠. 것도 아니고 달랑 이게 한 그 송. 문방구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여기 꼽을 수 있는 거 하나하면 조금 섭섭하실 수 있죠. 맞아요. 뭐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인데 네. 사실 연인에게는 100일, 200일, 300일 다 때때로 챙기잖아요. 또 네. 결혼하면 자식 챙기기 바쁘고요. 네. 그런데 한 송이 카네이션 띡 주면 서운하실 만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 또 우리 SNS를 뜨겁게 달궜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예요? 인터넷에 봤더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프롬 너무 재밌다.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셨구나. 네, 그 사진을 봤어요. 너무 재밌고 재밌다. 아,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좀 재치 있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진을 어머님들이 자식한테 보내시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제 친구들도 받았다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지 않니? 내가 받은 거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마음을 표현하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나 그것도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밑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네요. 아니, 어머니 같은 이 어머니가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네. 네, 오히려 저도 선물 사러 가면 항상 뭐 살 거 고민 많이 했는데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만 아니고. 괜히 또 어머니들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괜히 골라갔다 마음에 안 들면 더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요. 제 예전에 화장품 한번 사드렸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부모님들 더 좋지 않아요? 부모님도 되게 적극적이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또 제가 찾아봤더니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가장 잘하는 그 거짓말. 아픈데 막 안 아프다. 나 건강하다. 이러면서 아이고 내 허리야 막 걱정 이런 마라, 이런 거짓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 필요 없다. 이들 사진에 보탰어라 이런 것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사실. 맞아요. 그쵸? 뭐 살 게 왜 없어. 그렇죠, 있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거 시골이 이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뭐 나 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오지 마 바쁜데 괜찮아. 근데 이거 좀 거짓말이시구나. 짠하다. 짠하지.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시겠어요, 사실. 우리 네. 방장님도 되게 부모님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럼요. 어버이날 같이 그러니까 시간 그런 거짓말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쭉 얘기 들어보면 안 받으시고 싶어 하시지만 알고 보면 다 사실 은근히 속으로는 받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랑하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문제 보니까 선물이 성의 있는 선물이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죠? 맞아요. 다만 현금이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성의를 좀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부끄럽더라도 좀 이렇게 마음의 표현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어버이날 지나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 하면 내가 지금 카네이션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 카네이션 드리는데 난 이게 왜 드리는 건지 언제부터 이게 드려야 되는지 나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해주는 거예요? 네, 이 카네이션 달아주는 풍습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 소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모임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카네이션을 가슴에 딱 달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카네이션을 달고 왔느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참 좋아하셨던 꽃이다라고 해서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이 다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임에서부터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카네이션 달기 운동이 오. 전국으로 퍼졌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넌 미국에서 올 줄 몰랐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만약에 장미꽃을 좋아하셨거나 뭐 튤립 좋아했으면 언제든지 꽃이 바뀔 수 있었던 그러네요. 지금 장미꽃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래서. 카네이션 생각하는데 뭐 맞아, 언제든지 맞아. 바뀔 수 있었던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요 네.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게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이게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1973년에는 어버이날로 개칭이 됐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풍습 또한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됐는데 또 우리가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스승도 부모님처럼 공경해라. 그래서 스승님께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래를 좀 들어보니까 그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꼭 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뭐랄까 그래 뭐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카네이션이 꽃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사랑과 존경이라고 그래요. 난 사실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카네이션이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그런 꽃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앞으로 이 카네이션 드릴 때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 올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네. 얘기를 되게 많이 맞아요. 들었는데요. 우리 캐스터 식구들도 좀 뭐 고마움, 평상시에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들, 스승들 안 계세요? 있죠. 저는 많죠? 고등학교 때 어. 제가 체육교육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입시 운동을 보통 학원을 가는데 저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저희 체육 선생님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어요. 선생님하고. 각별했다고요? 선생님하고 가까워서 저희가 또 입시 시험 볼 때 시험장을 다 직접 가주시고
챙겨주시고 저희 부모님처럼 새벽에 같이 학교 가고 이랬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연락 드리세요? 제가 최근에 연락이 좀 끊겼는데 배응망덕해. 은혜를 알아야지. 그 아침에 같이 운동해 주시고 얼마나. 잘 나갈 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 서영 씨가 있기까지. 한마디 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함이 선생님 성함. 정치호 선생님. 오, 네, 저희 정치 이름도 너무 멋있으시죠? 반가우시겠다. 치호 쌤. 이렇게 윤석열 캐스터 멀리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보시면 창피할 거. 네, 선생님이 아우 나 쟤 이럴 줄 알고 연락 끊었는데 쟤. 또 유라 씨는 저는 사실 이거 정말 큰 복인데 선생님 네. 복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뭐 유치원 선생님부터 심지어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 때 선생님까지 다 너무 하나같이 감사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꼽자면 가장 가까이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방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의 윤유라 캐스터가 있게 한. 맞아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다 방송 별로 자질이 없다는데 그분만 이렇게 방송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방송에 꿈이 아예 없었어요. 꿈이 없었는데 뒤늦게 이제 결정을 내렸고 대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그럼 뭐 했어요? 뭐 그냥 놀고 춤추고 껌 씹지 노래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항상 수업 시간에 떠들고 할 때마다 선생님이 저를 혼내시지 않으시고 너 아나운서 준비해볼래? 이렇게 개그맨이 아니라요? 아나운서.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아나운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락드리고요. 이번 스승에도 찾아뵈려고요. 우리 이게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게 그 선생님, 그 스승님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던 일이에요. 네, 결혼식 할 때 주례도 서주셨어요. 조금 길었어요. 저의 주례가요? 사실 말씀이 많았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기상캐스터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고 언제?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신 거라고. 아니에요. 그쪽으로 한번 중교육을 무슨 잘할 것 학원이었는데요? 같다고 그때 기상캐스터 했는데요. 분이 인기가 영어 없었나? 학원이었어요. 영어학원에서 기사 캐스터를 영어를 못했어 내가 봤을 때. 네,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방송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됐는데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자질을 알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 이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들 좀 멀리 가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진로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네.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 같고 그런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캐스터 식구들도 지금 여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오늘 비로소서 우리 스승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 한번 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건 알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왜 5월 15일에 정해진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왜 15일? 원래 처음에는 5월 15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해요. 왠지 잘 모르시죠? 몰라요. 네,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어요. 자, 일단 1958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그 5월 8일이 세계 적십자의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해서 병중에 있거나 또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위로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날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그러면서 청소년 적십자단의 각 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사은 행사를 하면서 1963년 5월 24일에 은사의 날로 좀 기념을 해보자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5월 24일이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해에는 5월 26일로 날짜를 좀 변경했고요. 그러면서 스승의 날로 개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그 다음에 1965년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날로 만들고 싶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참다운 스승은 누구일까 한번 조사해봤다고 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네. 공자맹자. 우리나라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요? 중국? 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일 것 훌륭한 같은데. 분도 있는데 어비의 마음으로 정약용. 아닙니다. 부산 정약용 정약용. 굉장히 좋은 스승님이셨죠. 네, 네. 근데 그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분이 어미의 마음으로 또 아비의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해서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반포하신 세종대왕님을 김세종. 네, 뽑았고요. 날짜가 5월 15일이잖아요. 네, 왜 왜요? 그러냐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1973년도에 네. 정부가 사은 행사를 좀 규제하면서 잠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도에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해요. 네.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는 사실 스승의 날을 그냥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그 날을 딱 이렇게 스승의 날을 뭐 스승의 그 은혜를 잊지 그렇죠, 말라고 그렇죠. 정한 줄 알았는데 네. 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정했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데 맞아요. 근데 요새 왜 아직도 촌지 때문에 그 왜
보니까 요새 춘지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요. 그날에 휴교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아예 됐다고 학교를 그래요. 쉬어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못 가는 거죠. 춘지를 막으려고. 그럼 그러니까 전날도 드리고 뭐 전전날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드리면 드리는 아니 건데. 근데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사실 노력하시는 우리 스승들의 그렇죠, 맞아요.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나는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사실 많은 교사 스승들이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그날은 사실 우리가 좀 그날만이라도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정하는데 네. 다른 나라도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뭐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럼요, 있죠. 먼저 아시아부터 조금 살펴보면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 10일 날 이 지아오시지에라고 스승의 날이 뭐라고요? 지아오시지에라고 맞는 거예요. 지아오시지에라고 스승의 날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학기를 연대요. 그래서 9월 10일 날 있고 1985년부터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뭐 꽃도 드리고 그리고 사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는 스승의 날이 국가 공휴일이래요. 오. 진짜 오, 다 같이 그러네요. 쭉 쉬는 거죠. 괜찮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스승의 날이 되면은 은사님의 댁을 찾아가서 뭐 음식도 드리고 같이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개혁 개방 이후에는 조금 관례가 약해지면서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이 사은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이 아무래도 유교의 사상이 좀 더 네, 강하니까 아시아가 그래도 좀 스승을 그렇게 모시는 그런 게 좀 더 서양보다는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니에요. 미국하고 유럽도 스승의 날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심지어 멕시코는 날짜까지 똑같아요. 5월 15일. 네, 5월 15일. 또 세종대왕을 알고. 킹세종이 이렇게 유명해요. 네, 킹세종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러네. 5월 15일 날 역시 스승의 날로 하고 있고 미국도 내셔널 티처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5월 첫째 주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또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때 학부모들이 $50 이상의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선물 같은 거는 금지가 돼 있고요. 한 $20 안팎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스승의 날, 어버이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그날 우리가 어버이날 스승한테 받은 은혜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잘 감사의 마음을 평상시 잘 못 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캐스터에서 이런 걸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요?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스터 식구들이 여태까지 고마운 사람들한테 우리 영상 편지 같은 거 나 이런 거 쓰고 되게 아니 평상시에 방송하느라고 갑자기. 바쁘니까 잘 못 찾아뵙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 편지를 한 번씩 해서 누구?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뭐 팀장님, 뭐 YTN 사장님 이런 분들 저 팀장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장님. 언제부터 사랑해? 사장님 감사하죠. 감사한데 건방지게. 그런 거는 YTN 가서 얘기하시고요. 네, 네, 오늘은 올라가서. 평상시에 찾아뵙지 못하는 그러면 분들. 평상시에 여기는 웨더니까 웨더 본부장님. 자 누구부터 할래요? 영상 편지.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정미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게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찾아뵙겠다고 하고 못 뵙고 YTN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도 이사하고 멀어져서 못 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도움 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또 연기 생활 했었는데 잘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했고 그때 잘 챙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올해 안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조지훈 목사님, 제 또 다른 아빠. 아우 소름 끼쳐. 원래 목소리대로 해요. 제 또 다른 아빠 항상 부족한 저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떨리죠?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항상 가르쳐주시고 또 삶으로 먼저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해요. 현주 씨 울라고 그래. 아니요. 약간 너무 좀- 진심이 근데 느껴져. 목소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빠. 아빠 아니에요. 네, 방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라예요. 저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힘들고 울고 막 선생님 찾아가서 그럴 때 같이 손잡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얼마나 저도 지금 커봐서 알겠지만 고등학생들의 그런 고민들이 참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의 고민처럼 같이 슬퍼해주시고 또 고민해주시고 또 나중엔 또 기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선생님 찾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네요. 네. 저는 사실 뭐 정말 감사한 선생님도 많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생님은 저희 엄마거든요. 저희 집이 딸만 셋인데 저희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다들 성인이 돼서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존경하는 우리 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제 자양분이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제 원동력이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훈훈하고 좋은데 그럼 이거 방송 보면 우리 어머님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도 엄마. 나도 엄마 있는데. 오래 할게 엄마. 아니 엄마 얘기하니까 사실 뭉클하다 진짜. 나 수정 씨가 부모님 하는 거 그리고 사실 부모님 마음이 사실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효녀예요. 효녀예요. 맞아요. 장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막 도시락 싸주시고 우리랑 같이 맞아요, 먹으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참 표현에 사실 인색한 것 같아요. 그죠? 막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안 해보니까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고마운 분들한테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해야 알지 전하지 않으면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해보니까 쉽네요. 그렇죠. 네. 우리 영상 편지 오늘 쓰니까 너무 사실 처음 해보는 거지만 너무 훈훈했는데 네. 올해는 우리 지금 고마운 분들한테 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랑 받음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줄어든다고 하죠. 이 사랑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계절인 5월 내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줬던 고마운 분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